어느 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 없으며 거실에는 이상한 시멘트 블록이 있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게 될까요? 늦은 밤 그 블록은 악취를 품으며 붉은 액체가 사이사이로 흘러내린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홍콩의 탑 10의 기이한 사건 중 시멘트 블록에 숨긴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5일 저녁 7시 30분 홍콩의 쯔이완 회요각길 DNA6 공장 건물 9층 D실에 샤오차오라고 불리는 허링위는 평소처럼 자기 집 문을 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으쓱한 느낌을 들게 되어 에어컨 리모컨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거실에서 네모난 나무 상자를 보게 되어 아주 의아해 하였는데요. 거실에는 왜 나무 상자가 있을까요? 그녀는 큰 상자를 옮기려다 상자 안에 시멘트로 가득 차 있어 전혀 움직일 수 없어 일단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실로 다시 돌아오자 바닥에 의문의 액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허링위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확인하다 상자 안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걸 발견하여 긴장하며 이상한 예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방 한구석에 숨어있던 한 사람이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거치엔의 남자친구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 그녀는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장왈리라고 부르며 친구들은 그를 친절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장왈리는 MIT를 졸업하고 사건 당시 28세였으며 두 사람은 사귄 지 몇 년이나 되어 웨딩하우스를 구입하여 약혼하려고 했습니다. 3월 4일 장완리는 여자친구에게 친구를 찾아 투자한 500만 위안 하나로 약 9억 원을 돌려받아 신혼생활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는데요.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거치에는 남자친구에 대해 걱정하며 왠지 이상하게 남자친구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빨리 돌아왔으면 했는데 꿈속에서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곽치에는 3월 6일에 진안 경찰서로 전화하여 남자친구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거치에는 경찰에게 한 중요한 정보를 숨겼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실종이 그의 친구 아티와 관련이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요. 장원리는 한때 아티를 도와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빚을 갚게 해 이익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돈은 아티의 회사에 투자되었는데요. 하지만 그건 그녀의 추측일 뿐 장원리의 실종이 아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아티가 그녀에게 보복하기 위해 투자한 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쯔이완 경찰은 장원리의 실종 사건에 숨겨진 사실을 몰라 거치엔의 신고를 받게 되자 그냥 장원리를 실종자 명단에 올리기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실종자 수량이 너무 많아 경찰은 바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어느덧 시간은 3주가 지났습니다. 3월 29일 저녁 19시에 쯔이완 경찰서는 또 다른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한탕씨 남성이 본인의 친구 아티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는 본인이 사람을 해쳤다며 홍콩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말은 바로 경찰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티가 바로 실종자 장완리가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신고 전화는 분명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건데요. 경찰은 당시가 제공한 주소로 바로 DNA6 공장 건물 9층 디오실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현장 분위기에 이상한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문 뒤에는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경찰은 집안에 위험한 상황이 있을 거로 판단하여 바로 소방관을 불러
그들의 도움으로 문을 폭파하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에어컨을 틀은 강한 찬바람이 문 밖으로 불어나오며 아주 강한 썩은 듯한 냄새와 비린내가 풍겨왔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은 바로 방에서 빠져나와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의 중앙에 사람의 허리까지 높은 나무 상자는 경찰의 눈길을 끌게 되었습니다. 나무 상자의 모서리가 부서졌는데 안에는 시멘트로 채워져 있었고 이상한 냄새는 바로 이 상자에서 나온 겁니다. 경험이 풍부한 경찰도 이 상황에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경험으로 시멘트 속에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붉은 액체는 바로 시멘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멘트 속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관은 대규모 파괴 장비 대신 도끼를 사용하여 시멘트를 조금씩 깎아냈습니다. 그러다 5시간 동안 작업하여 마침내 시멘트와 피해자를 분리하였는데요. 한 키가 170cm가량의 남성이 아기처럼 몸을 웅크린 채 있었는데 그의 몸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분명 범인이 피해자를 나무 박스 안에 가두기 위해 그의 몸을 억지로 접은 거였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그를 다시 누운 자세로 되돌릴 수 없었는데요. 이 피해자의 복장은 장원리가 실종할 때 입었던 옷과 똑같은데 이 사람이 바로 장원리였을까요? 피해자의 몸은 완전히 부패했으며 시멘트가 굳을 때 발생하는 열로 그의 몸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당분간 피해자의 얼굴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피해자의 시신을 실험실로 보내 검사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건물의 직원으로부터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3월 4일 세입자 아티가 실종자 장알리와 기타 여성 남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주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알리는 다시 CCTV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또 CCTV를 통하여 장알리가 실종된 날 다른 사람들이 집을 여러 차례 나가 밧줄과 테이프 그리고 시멘트와 나무판 등을 구매하여 집으로 들어간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건 여러 명이 피해자를 해친 행동에 참여했다는 것인데요. 이후 경찰은 장원리가 실종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을 확인하여 그가 아티와 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아티는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장원리의 여자친구 거치엔을 찾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치엔은 사건을 알게 된 후 바로 경찰에 장원리와 아티 쟁샹신이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곽치엔은 남자친구와 쟁샹신이 같이 일했었다는 걸 알고 있으며 실종 당일 장원리가 찾으러 간 사람이 바로 쟁샹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법의학 조사 결과 시멘트 블록 속에 숨겨져 있던 피해자가 바로 장원리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거치에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법의학자는 장원리의 몸에서 대량의 사면화 메탄과 알코올을 추출했으며 그의 온몸에 수많은 침을 맞은 흔적도 발견하였습니다. 법의학자는 장원리가 숨지기 전에 대량의 알코올과 마취제 주사를 맞게 되었으며 몸에 있는 파리로 그가 최소 3주 전에 숨지게 되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장원리가 사라진 시간과 일치하여 아마 쟁샹신을 만나러 간 날에 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범인은 아마 도피한 지 오래됐을 것인데요. 그럼 쟁샹신 일행은 정말 홍콩을 떠나 타이페이로 갔을까요? 경찰은 쟁샹신을 조사하여 그가 확실히 떠났으며 그와 함께 타이베이로 간 사람은 류시아오, 장산원과 샤오차우 허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콩 경찰은 바로 소식을 타이베이 경찰에 전했으며 현지 경찰은 바로 현지의 수천 곳의 거리와 도시를 감시하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행방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경찰의 수사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자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일한 여성용이자 허링이었는데요. 4월 10일 허링이는 직접 타이베이시 경찰서 원산 이지서로가 신고하였습니다. 그녀는 타이베이에 있는 동안 3명의 범인에게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녀는 본인도 참변을 당할까봐 홍콩에 있는 남자친구 리모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리모 씨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바로 타이베이로 가 그녀와 함께 경찰서에 가 범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허링이는 쟁샹신과 그의 친구들이 장알리를 해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홍콩 경찰은 허링이에게 법적 책임을 최대한 줄이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허링이는 긴장된 상태에서 사건을 일일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허링이는 쟁샹신의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으며 평상시 그의 집에서 자곤 하였다고 했습니다. 3월 4일 그녀는 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충돌하는 소리가 전해와 깨어나게 되었는데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상황을 살펴보려던 중 류시아우와 장알리를 해치려고 계획하는 걸 듣게 되어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30분쯤 지나 한 낯선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두 사람이 얘기하던 중 한 사람이 낯선 남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쟁샹씨는 주삿바늘을 그 남자의 다리와 발바닥을 찔러 그 남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쟁샹씨과 다른 몇 명의 사람들은 그 남자가 숨진 걸 보고 그를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냉동실에 넣고 쓰레기통에 버리기와 심지어 피해자를 먹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온라인에서 시멘트를 구매하여 그 남자를 시멘트 안에 넣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래층은 조용해졌는데요. 그녀는 세 사람이 나가자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낯선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허링이는 이 틈을 타 그 집을 떠나려고 했지만 도중에 쟁샹신의 전화를 받게 되어 겁먹게 된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거실 중앙에는 시멘트 블록이 놓여 있었으며 바닥에는 붉은 액체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멘트를 빨리 굳게 하기 위해 그들은 에어컨을 최저온으로 하였는데요. 그리고 악취를 덮기 위해 향수와 방향제를 잔뜩 뿌렸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시멘트 블록을 만든 후에 무게가 너무 무거워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 시멘트 블록에 있는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멘트 블록을 거주지에 두고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홍콩을 떠나려다 허랑이가 본인들의 범행을 신고할까봐 그녀를 협박하여 같이 타이페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문신을 바꾸고 머리를 염색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로 여권을 만들어 호텔에 체크인하여 경찰이 그들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10만 위안, 하나로 약 1,820만 원을 들고 도피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지출로 인해 2주 만에 1,000위안, 하나로 18만 원도 채 안 되게 되었습니다. 허랑이가 제공한 단서로 타이베이 경찰은 바로 3명의 범인을 찾아내 4월 11일 오후 그들을 체포하였습니다. 그 당시 세 사람은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배불리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만과 홍콩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 타이베이에서는 그들이 체류기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체포하여 공항에서 홍콩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장알리의 여자친구는 세 사람 모두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경찰에 증언하였는데요. 3월 4일 그녀는 남자친구 장알리가 쟁샹신으로부터 500만 위안의 수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쟁샹신은 아마도 그 돈 때문에 장알리를 해칠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쟁샹신은 그와 장알리가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며 사건 발생 전 장알리가 그에게 해외의 부동산을 투자하겠다며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은 쟁샹신은 사건 당시
세 사람 모두가 장할리를 기절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할리를 일부러 숨지게 한 게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쟁샹신 외 몇 명은 이미 장할리를 해치려는 거고 범행을 저지르는 거에 증거가 충분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류시아오와 장산엉의 변호인은 그들이 쟁샹신에 속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장산엉은 사제 편지의 투옥 기간을 충분히 회개했으며 쟁샹신과 피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타이베이로 탈출한 시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 영원히 장할리를 해친 사실을 잊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이번 사건을 2015년 쟁샹신 피해자에게 금융회사에서 돈 빌리는 방법을 가르쳐 장할리가 이틀 만에 많은 돈을 벌어 쟁샹신의 영향으로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큰 돈을 벌고 싶었는데 결국 그의 인생은 이에 따라 점점 하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쟁샹신에게 고의상해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장산원과 류시아오에게는 각각 징역 1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허링이는 장할리 사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바로 자수하여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기도 하여 법원과 경찰은 그녀에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사실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할리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했지만 돈을 위해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의 이익 때문에 미래를 버리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